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못 살아. 이혼을 고려는 하는데 막상 이혼 소송 자, 퇴장하시죠. 다시 할게요. 왜. 예,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서 좀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데 어떤 배우자의 어떤 불륜에 대해서 좀 막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좀 타격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 간통죄 고소를 했었지만 지금 그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받은 정신적 고통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 배우자와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어떤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어떤 판결문에 그 상대방이 배우자와 유부남 내지 유부녀와 불륜 사실을 저질렀다라는 게 이제 판결문에 적시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이제 타격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어떤 확정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부남 내지 유부녀와 이제 어떤 불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이게 불이익하게 되겠죠.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그 딸의 아버지가 여 배우한테 얘기를 합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드라마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게 좀 치명적인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람의 좀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직장 동료다, 아는 지인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불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집을 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과 뭐 찍은 뭐 동영상, 사진, CCTV, 아니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역,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서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불륜 사실을 입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어떤 다른 핸드폰을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 핸드폰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어떤 배우자와 이메일이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핸드폰을 열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이메일을 오픈을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어떤 이 불법적인 방법이 너무 과중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거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장은 했지만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합니다. 심증은 가지만 원고의 주장,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대방 피고와 그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불륜한 사실은 누구나 다 심증을 가고 의심은 가지만
판결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좀 모순적인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오셔가지고 금액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금액은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어느 정도 지속했는지, 불륜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배우자에 대해 어떤 신뢰를 깨트릴 만한 행동을 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모든 사항을 참작을 해서 그 위자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례로는 배우자에게 뭐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불륜 관계인 여성을 데려와서 내 아는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까지 속이고 나서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경우,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입원을 해 있는데도 출장을 갔다 지금 일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어떤 배우자 그다음에 어떤 가족의 신뢰를 상당히 깨뜨렸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 액수를 좀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좀 누가 봐더라도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심했다. 그다음에 하여튼 장기간, 그다음에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또 불륜 관계를 저지른 그 사람과 동거를 하는 등 누가 봐도 좀 비난의 정도가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2,000만 원 이상, 뭐 3,000만 원 이렇게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변호사한테 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무 쓸데없는 증거만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찍은 것도 있고 아니면 어디 맡겨가지고 찍었는데, 변호사한테 먼저 상담을 하고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뭐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조력이 없이 처음부터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증거들만 잔뜩 가지고 오시면은 나중에 이제 재판을 갈 때 소송에 가서도 좀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이제 하시고 나셔서 한참 후에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나 이혼했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남편은 그때 그 불륜녀와 뭐 잘 살고 있다. 너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소멸시효가 있긴 하지만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하면은 소송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막 2년 이상 지나서 갑자기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1년 후에 해야지, 2년 후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나중에 재판에서는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요즘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또 다른 변호사 분들도 많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혼하기 싫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뭐 후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재판에 온 거는 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본인이 많이 억울하고 피해자, 누가 봐도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재판에서 판결로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중간중간에 어떤 법적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